안녕하세요, 뱅크맘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기 종류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충분히 피해가실 수 있으십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서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으로 손실을 주는,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에 관한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냥 말로만 들어보면 도대체 이것을 왜 당하는 걸까, 혹은 왜 몰라서 당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연세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조금은 좀 흐려지셔서 그런 노인분들만 당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요. 연령 혹은 성별 지역과 전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보이스피싱 왜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먼저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회공학적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약하고 예민한 부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또 그 형태가 점점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넘어가기 쉽겠다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저희가 보이스피싱의 피해 사례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신저 피싱 사례예요. 예전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기도 한데요. 먼저 부모님에게 마치 자식인 것처럼 연락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돈을 빌렸고 금액이 좀 모자라니 그 금액은 모자란 만큼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톡을 보내는 거죠. 피해자인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의 이름으로 카톡이 오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으니까 그만큼 당하기 쉬울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자식의 카톡을 해킹하기 때문에 그 말투까지도 흡사하다고 합니다. 일단 문자든 카톡이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서 통화를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관 사칭형입니다. 먼저 인터넷 쇼핑을 해서 결제 완료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화를 하게 되면 해킹을 당한 것이고 금융보안 해킹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유도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연결해주겠다고 하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거, 쉽게 말하면 개인의 허점을 노려서 피해자들의 다양한 정보를 다 알아간다고 하는 거죠. 기관 사칭형의 또 다른 피해가 더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본인을 검찰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금감원 직원에게 말하라고 말이죠. 내용만으로도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검찰, 경찰, 금감원에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범죄 수사, 예금 보호를 들면서 이체나 현금 인출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출 사기형입니다. 이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원이라고 속인 뒤에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인데요. 자연스럽게 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출을 조건으로 하면서 선입금이나 혹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라는 점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번째로는 납치 협박 빙자형인데요. 말 그대로 가족을 거론하면서 납치를 했다라는 말과 함께 피싱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부모님에게 외국에서 유학 중인 자식이 감금되어 있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화기 안에서는 자식의 울음소리까지 들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경우 일단은 지인이나 친구, 자식의 안정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요. 다섯 번째로는 취업, 아르바이트를 빙자하는 형태입니다. 취업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같은 곳에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요. 그리고 구직자 안에 현금카드나 통장을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카드의 비밀번호까지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때 오히려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절대 응대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꽤 진화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마냥 당할 수만은 없겠죠? 방심하지 마시고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늘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사례를 정리해보면 이런데요. 첫 번째는 메신저 피싱, 카톡을 보내서 그럴듯하게 당사자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법. 두 번째로는 기관 사칭형, 세 번째로는 대출 사기형, 네 번째로는 납치 협박형, 다섯 번째로는 취업 아르바이트를 빙자하는 형태. 그렇다면 중요한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응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용의 진위를 제일 먼저 확인한다. 세 번째, 입금을 유도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네 번째, 연락처를 저장한다. 다섯 번째, 문자 메시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나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피싱,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서운데요.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하는 전화금융 사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뱅크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